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요새 외제차 참 많이 늘어났죠? 외제차 하면 금세 떠오르는 것이 비싼 수리비입니다. 이 수리비와 관련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사실 아니었죠. 오늘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서민을 올리는 높은 이자, 이 대부업. 오늘 두 번째 다룰 내용이 대부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는 겁니다만 택시가 고급 외제차랑 부딪히는 바람에 2억 원 가량의 수리비를 냈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발의하신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배경 먼저 설명해 주시죠. 대체부품법이 통과된 지 한 1년여가 지나갑니다. 네. 제가 입법 발의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OEM이라고 하죠. 자체 상품을 갖다 자체 상표를 갖다가 부착하는 네. 자체 부품이 있고 대체 부품이 있는데 이제 경쟁 체제로 가자. 그래야지만 가격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법이 통과된 지 한 1년여 넘었는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 예.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작동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원인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체 부품이 통용되지 못하도록 모든 부품에 대해서 볼트 너트까지 다 디자인 특허권을 갖다가 완성차 회사에서 특허를 갖다 내는 겁니다. 그 외제차 본사에서. 외제차 아니면 본사도 또 수입사에서. 한국차도 마찬가지고 아, 완성차. 예. 일반적으로 완성차라고 하죠. 예. 외제차도 당연히 그걸 다 한국에 와서 그 특허를 다 내버리는 겁니다. 볼트 너트까지. 네네. 그러면 대체 부품이 들어갈 방법이 없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무상 수리 기간 보통 36개월 정도 네. 무상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무상 수리 기간에 다른 대체 부품을 쓴 것이 확인될 경우, 네. 자그만 어떤 수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엔진 오일 바꾼다든지 브레이크 패드를 바꾼다든지 예. 등등 이런 거 하여간 조그만 볼트 너트라도 대체 부품을 쓴 것이 확인된 경우는 무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대체 부품이 시장에서 발을 갖다 못 붙이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상 수리를 거부하는 것을 갖다 금지하는 법. 그다음에 이 디자인권 네. 이것을 갖다 그냥 마구 남용하고 무한대로 가는 것을 제한하는 그 법을 갖다 새로 제안하게 된 것이죠.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해 대체 부품 인증제 요거를 통해서 대체 부품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하시고 통과돼서 올 2월이죠. 올 2월부터 시행이 됐었던 건데 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다. 판단을 하셨는데요. 이제 법안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순정품, 대체 부품,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체 부품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순정품과 대체 부품 도대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 건지 그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그 이제 OEM이라고 하고 네. non OEM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 네. 여기서 시사하는 것처럼 주문자 상표를 부착해 주는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부품을 갖다가 생산한다기보다는 부품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네. 일감을 몰아주든지 혹은 부품 전문 회사에 납품을 하도록 하는 거죠. 2차 밴드, 3차 밴드가.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OEM과 non OEM과 실제로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품의 질은. 네네. 근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순정품이라고 하면 네. 이건 정말 좋은 저 부품. 네. 그다음에 이 non OEM은 비품. 네. 그래서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것 같고. 질이 떨어지는 제품 이렇게 네. 이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 부품 인증법에 따라서 정부와 또 협회가 인정한 기관이 그 대체 부품의 어떤 질을 안전의 어떤 안전과 질을 갖다 인정을 했을 때는 시장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보통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볼 때 30에서 한 45%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게 돼요. 네네. 그렇게 되면 경쟁 체제는 바로 가격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격을 다운시켜서 소비자한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자. 네. 또 보험료도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떨어질 수 내려가겠죠. 있죠. 네. 그다음에 자기 상표로 자기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부품 회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품 회사 수준도 올라가겠죠.
근데 뭐 우리 국산차의 완성차의 수리비도 순정 부품 쓸 때 상당합니다만은 외제차 수리비도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거품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 대체 부품제는 뭐 꼭 외제차만을 갖다 겨냥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법은 네. 국산차, 완성차에 대해서도 통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외제차의 수리비가 지나치게 거품이 꼈다. 네. 뭐 어떤 경우는 10억까지 나온 경우도 있죠. 그래서 평생을 노예로 사는 사람도 아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갖고 지난 10월달에 예, 예.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네. 이 외제차 폭리, 수리비 폭리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범퍼 있죠. 네네. 범퍼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네. 범퍼가 조금 찌그러졌는데 범퍼 전체를 교체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뭐 몇백만 원이 들죠. 당연하죠. 범퍼 하나에. 네네. 그다음 범퍼 같은 일주일 갖다가 만약에 고친다고 뭐 네네. 범퍼가 이제 우선 지금 범퍼가 마침 없다. 독일에서 올 때까지 배 타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만약에 렌트비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동종의 차를 갖다가 렌트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는. 그러면 그 렌트비가 하루에 뭐 50만 원, 60만 원씩 들어가면은 그것만 벌써 뭐 이렇게 이래서 이거 갖다가 우선 범퍼랄지 네. 뭐 본넷이랄지 본넷은 좀 본넷까지 찍을 정도면 좀 사고가 좀 클 수도 사고죠. 있고 예, 예. 범퍼하고 앞문 사이에 거기가 뭐 제가 뭐 뭐라고 참 부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거기가 제일 많이 이제 교체가 되는 건데 네네. 이런 외장 부품 중에 불필요한 것을 갖다가 전면 교체하는 경우 좀 찌그러진 걸 필 수가 살짝 있는데 필 수도 있고 칠을 할 수도 있고. 그 갖다 예, 교체하는 예. 행위랄지 이런 예. 것 갖다 못하게 네. 했고 그다음에 그 렌트를 갖다가 꼭 동종의 가격대를 진짜 갖다 해야 그거 되느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동종에 뭐라고 하죠? 배기량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꼭 벤츠 뭐 몇이면 벤츠 몇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특히 뭐 한 5년 된 네. 벤츠다. 근데 이거 신형 벤츠로 렌트를 하는 문제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번에 제가 쭉 문제 제기를 해와서 네. 이번에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품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렌트를 길게 한다든지 네네.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네네. 부품이 도착이 안 돼 있으면 자기 책임이죠. 그렇죠. 서비스하는 쪽의 책임 아닐까요? 그렇죠. 서비스하는 업체가 기본적 부품을 깔고 있어야 가지고 되는데 있어야죠. 네. 독일에서 미국에서 배울 때까지 기다리면 뭐 그건 한이 없죠. 가령 네. 이런 거. 예. 이런 이유로 공임을 갖다 수리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공임을 뭐 그다음에 렌트비를 갖다 이제 과하게 매긴다든지 이 렌트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뭐라고 하죠? 윗돈 네. 리베이트 네네. 리베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길게 잡아주면 아유, 수리 세상에. 기간을 길게 잡아주면 나눠주는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저 그래서 이런 사고가 것도 이제 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행위로 규제를 하자 이제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꼭 자기네들이 가라는 공업사를 가라고 또 그러대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인데 여튼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시장에 정착되도록 하려면 대체 부품은 나왔는데 네. 대체 부품이 더 많이 보급되려면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죠. 그래서 방해 요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여간 디자인. 가령 본넷 같은 거, 네. 범퍼 같은 경우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엔진도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차에 어떤 디자인이 있는데 다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규격이.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기본 디자인이 같은데 그 디자인법을 갖다 통해서 다 모든 부품에 대해서 특허를 설정해 놓으면 대체 부품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대체 부품으로 된 대체 부품, 특히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난 경우에 대체 부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른바 OEM의 원품의 디자인 갖다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는 뭐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왜 제외되어 있냐? 독일은 신사협정이에요. 중소기업 부품업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특허를 갖다가 디자인 특허를 갖다가 신청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나라는 법이 없는 거고 다른 나라는 다 디자인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법들이 다 통과되어 네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그만 무상수리 기간에 36개월, 네. 조그만 부품이라도 뭐 대체 부품을 썼다. 그럼 우리는 무상수리가 아니다. 네. 무상수리 할 수 없다. 네. 그것도 유상수리 하겠다. 네. 이거는 그런 약관은 지나치게 시장 진입을 갖다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네네. 자,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근거로 대체 부품 이제 인정이 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자동차 수리비 폭탄은 어느 정도는 좀 막을 수 있겠군요. 기대 효과.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격을 2개 업체가 경쟁하고 3개 업체가 경쟁하면 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질이라고 한다면 네. 같은 안전도라고 한다면 보다 싼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일정한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보통 유럽하고 미국의 한 30 내지 45%가 대체 부품인데 이렇게까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경우 수리비, 부품비가 내려가면 당연히 수리비가 내려가는 거니까요. 부품비가 보통 한 10에서 네. 20% 정도는 내려간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확인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대부업 얘기입니다. 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정식 이름인데요. 이 개정안을 왜 내게 되셨습니까? 그동안은 뭐 대부업 우리나라에서 50%까지 인정하고 네. 또 제가 19대 국회 들어갔을 때 40%였습니다. 그 35%를 내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 정부에서는 굉장한 반대를 했는데 이걸 35%를 내리게 되면 네.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이 대부업체에서 대부를 안 해준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일수 시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50%. 아하. 더 그 사람들한테 힘든 것이다. 네네. 근데 실제로 35% 내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네. 35%에서도 대부업체가 견뎌내더라는 거죠. 네. 실제로 34.9%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더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50%를 외국계가 갖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일본계가. 맞죠. 예, 예. 근데 일본은 20%가 상한선입니다. 20%를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군요. 20%를 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50% 40% 갖고 했으면은 그건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한 거죠. 그러네요. 예. 일본 돈 갖고 와서 종잣돈 갖고 와서 돈을 갖다 엄청 불린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34.9%를 30%까지 내리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인데 실제로는 일본에서 빌려갖고 한 수익이 5%, 10%, 7%만 차이가 나도 되지 않겠느냐.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더 내릴 여력이 있다. 한 25%, 27%까지 내릴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한 정부는 30%까지는 내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그동안 그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영업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갖다 따져보자. 네. 전체 대부업에. 근데 직원 한 명을 두고 두 명이 운영하는 대부업도 있을 수 있고 일본계처럼 큰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이걸 평균해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금리가 네. 2, 3%, 그러니까 우리 신용 등급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뭐 2 내지 한 4%, 2 내지 한 5%에서 금리를 얻어다 쓰고 네. 10%대 금리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5 내지 6등급 되면 곧바로 고금리 시장으로 가요. 바로. 저축은행의 15% 이상 대부업에. 그러니까 중금리 시장을 갖다 많이 육성해줘야지만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몰락한다든지 서민층에서 완전히 신용불량 간다든지 네.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도 좀 튼튼한 저축은행은 중금리 시장을 만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형은행들에서도 중금리 상품을 만들고 정부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인터넷 뱅킹 그렇죠. 여기도 중금리 아하. 좀 만들어주고 네네. 그냥 대부업체 중에 상위 대부업체는 한 20%그 안팎에서 좀 네.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 네. 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이용자 그 이자 부담 줄이려고 한 건데 실제로 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30% 이상의 고금리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현황을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이제 39.9%가 40%에서 네. 35%, 34.9로 내렸는데 네. 그걸 이제 이 신규 대출하는 사람들은 34.9로 네네.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혹은 그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은 네. 뭐 부분적으로 갚고 네. 그쵸. 갚고 이제 갈아타는 사람들. 뭐 네. 갈아타려면 이제 우선 또 돈을 꺼야겠죠. 일단 그렇죠. 갈아타고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갈아타지 못하고 기존 금리로 기존에 빌려갖고 기존 금리 그러니까 34.9 이상으로 이 고부담을 하는 그런 그 분들이 한 60만 명 정도 가까이 아, 된다. 마침 여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인데요. 예. 57만 명이 넘네요. 그러니까 한 60만 명 60만 정도. 가까이. 예. 전체 우리 대출하는 사람들이 대부업체에서 대출하는 사람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60만 명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 그 개정안에 담긴 그 골자는 어떤 것입니까? 이번 더 내리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력이 더 있지 30 까지. 않느냐. 예, 네. 30까지. 저는 좀 더 더 내- 한 25까지 내리자고 글쎄 했는데 말이에요. 아마 현재 정부랑 합의하기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20이면 네. 한국에 와서 20을 그대로 운영하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물론 한국의 인건비라는 게 더 쌀 수도 있고 뭐 임대료 근데 쌀 수도 워낙 있고 또 광고를 그렇지만 하더군요. 돈을 많이 쓰던데. 광고는 제한을 갖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앞으로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케이블 TV하고 종편에 그 하루에 나가는 그 이 대부업 광고가 하루에 뭐 몇천 개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대중을 현혹시킬 수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학생들이 어떤 거냐면요. 어렸을 때 이렇게 TV 보다가 네. 돈이 없어요. 네. 그럼 이 저축은행이나 이 대부업 광고가 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네.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신용 등급이 없으니까 원해주육 등급 당연히 원해주육 등급이죠. 신용 등급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죠. 20대 초반은 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해주육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렇겠죠. 99%. 네. 그럼 당연히 18% 정도의 어떤 아휴, 그 예. 이 대출을 받게 돼요. 합자금은 한 2, 3% 받습니다만 비합자금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 인식의 현혹이 생기기 때문에 네. 얼마 전부터 그거는 우리 방송이랑 합의를 해갖고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예, 못합니다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율 상한을 25%까지로 해보자. 제 생각입니다. 핵심 내용은 예. 그렇군요. 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이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입법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법 데이트도 자주 나와주셨는데요. 향후에 주력하고자 하는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뭘 낸다기보다도 기존에 내놓은 입법을 좀 완성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해외 직판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직구는 난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며칠 사이에 뭐 미국의 무슨 프라이데이에 뭐 네. 엄청나게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직판도 해야죠. 해야죠. 예. 나가서. 네. 우리 직판 시장이 발달해갖고 미국이나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거 보고 가서 살 수 있게끔 해야죠. 네.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이라고 하는데 무역으로 큰 나라인데 이 온라인 수출 수입 규모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오프라인에. 네, 심각한 문제죠. IT 강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꼭 그 해외 직판 지원법을 만들었는데 아직 네.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예, 바쁘신 가운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네,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